네, 그럼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번 화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번 산불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게 된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방송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네. 역시 강풍에 의한 화재 확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그 강풍에 의한 신속한 화재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대피 예.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밤새 아마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밤에는 아무래도 좀 화재 진화 작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역시 이제 신속하게 현장 대응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두워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압 활동은 어려웠을 것이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네. 또 그 바람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제 불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네. 화재가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날이 밝아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를 동원해서 예. 본격적인 화재 진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밤에는 워낙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이 더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아침 어떤 방식의 지금 화재 진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밤새 많은 산림 훼손 또 주민들의 대피가 이루어졌고 상당히 화재 현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불을 짧은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잡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헬기의 또 체계적인 운영, 또 네. 지휘, 또 안전사고를 대비한 헬기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죠. 네, 지금 최고 수준 3단계 대응이 발령이 됐고 전국의 소방차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 3단계 대응 어느 정도의 지금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단계라면은 최고위 단계의 현장 대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즉 말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에 전국적으로 총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네네. 소방 인력과 또 행정공무원들, 군, 경찰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해가지고 지상에서는 헬기로 인한 화재 진압, 예. 공중에서는 또 이제 지상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서 진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전 중에 큰 불길은 완전히 좀 잡아줘야지만 예. 이 화재가 진화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오전 중에 불을 잡아주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더 확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력 대응이 필요하죠. 예,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도 시작됐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진화 작업 외에 화재 현장에 있는 주민들, 그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역시 이제 주민들 대피가 아주 중요한 네. 부분이죠. 밤새껏 아마 주민들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정기관에서 대피소를 마련해가지고 대피 유도를 했지만 과연 주민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안전한가 예.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네. 필요하다면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혹시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예.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본인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안내를 받아서 집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화의 골든 타임이 오늘 아침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5년도죠. 양양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낙산사도 소실이 됐지 않았습니까? 당일날 화재가 발생됐지만 그 화재를 섣불리 안전 진압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 불씨가 되살아나가지고 낙산사의 소실을 가져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재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서 집착에 조그만 불씨까지 완전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네. 자,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운행이 정지됐던 강릉발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이 다시 지금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은 네. 그 연기라든지 불씨가 도로를 넘나들고 먼 거리까지 불씨가 소위 말해서 날아가면서 또 다른 산불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번 산불도 일부분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교통 질서도 물론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이런 안내를 잘 해야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의 스스로의 안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본인 안전은 본인이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장 상황이 연기가 많이 나고 교통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 당장 불길을 잡는데도 급급하지만 함께 좀 유독가스에 대한 피해도 최대한 줄여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화 작업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산불이라는 것은 넓은 괴활지 형태로서 폐쇄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연기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망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연기가 또 사망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안전을 돌보는 행정공무원들, 또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 안전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제 헬기가 본격 투입됐다. 지금 그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 헬기가 투입돼서 그 산불 진화하는 그 방식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죠. 네, 헬기가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 전용 헬기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런 헬기들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000리터, 또 큰 헬기는 약 10,000리터까지도 담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헬기들이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효과적인 진압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화재는 진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그 헬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헬기의 안전 관리, 또 지휘관의 역할 이런 것들은 참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사실 이 산불이 진압이 됐다가 다시 재발하는 소식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부주의했기 때문에 다시 산불이 재발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산불은 우리가 겉으로는 네.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낙엽이라든지 그 밑에는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산불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특히 이제 지상요원들, 소방공무원들, 경찰, 군 이런 병력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예.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산불을 완전한 잔불 정리까지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지만 산불이 또 되살아나가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 불씨까지도 좀 철저하게 확인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지원이라든지 방안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 인력, 현장 대응 인력들은 체계적으로 잘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민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불편 또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이번 화재 첫 발화가 변압기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압기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특히 이제 변압기는 우리가 그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도 종종 변압기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네. 소실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화재가 이번 산불의 주 원인이 되지 않는가 예. 네.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조그만 불이었지만 그 불이 강풍과 함께 짧은 시간에 확대돼 갔던 예.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 좀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대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네. 것이고요. 네. 소방 당국에서 빠른 신고.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서 적은 불씨 때에 네.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지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 강풍을 타고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네. 미처 소방 당국에서 현장 출동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네. 사실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전기 시설의 피해 때문에 정전이 되거나 혹은 통신 시설의 피해 때문에 뭐 전화라든지 통신 자체가 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통신 즉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산내 군데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에서 전파를 발사를 해줘야지만 핸드폰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불로 그런 기지국이 소실된다 하면은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마을 또 노인정 뭐 이런데 유선 전화는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예. 유선 전화로 긴급한 상황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이제 유선 전화를 활용해서 이런 119 신고라든지 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외부로 이제 알릴 수 있는 네. 유선 이런 전화는 따로 피해가 잘 안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선 전화는 지하 매설 또는 뭐 가공선을 타고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그런 기지국에 의한 휴대폰보다는 통신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네. 봐야겠죠. 네. 자, 이렇게 그 불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게 된 원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강풍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역시 뭐 강원도가 지형적인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예. 그 바람이 바다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낙산사 화재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쪽에서 불면서 그 불이 다시 동쪽으로 오면서 네. 그 낙산사가 소실됐던 거거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그 지형적인 영향이 이런 바람의 강풍으로 인해서 더 확산도 많았고 네. 또 피해도 그만큼 많았다고 봐야겠죠. 예. 네. 아까 이상현 기자가 바람이 좀 지금은 많이 새벽보다는 많이 좀 잦아들었다 이런 네.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뭐 제보자와 연결을 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불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대피했던 주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속속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잔불이 남아 있거나 다시 또 재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우선은 막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관서, 소방관서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네. 사전 안내를 받아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주민들의 좀 불편함을 위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또 조치를 또 해야겠죠. 네,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보다 본격적인 그런 화재 진압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네.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현장에 출동한 네. 대원들의 안전, 또 헬기 운영하는 데서의 지휘관이 체계적인 진압 활동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며칠 전에 중국 스촨성이죠. 산불을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이 바람의 역풍으로 인해서 30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고들은 산불 현장에서 있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지휘관이라든지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의 또 안전 관리 이것도 참 중요하죠. 네, 화재 진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소방대원들의 안전 또한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당장 내 지역에 불이 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불은 남의 일이 아니고 네, 네.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불날 요인은 없는 것인지 또 이런 건조한 날씨라든지 강풍이 불 때는 지역의 담당 행정관청에서는 네. 안전순찰 또 주민들 홍보
주민들의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네. 소방청 대응 3단계 발령이 됐고 전국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전국적으로 소방차들이 출동을 하고 인력이 좀 모여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기억을 하기가 좀 가슴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됐던 네. 뭐 제천 화재라든지 또 지난 2005년대 양양 산불 화재 때도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네. 협력 체계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했었었죠. 네, 그 과거에도 산불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가 또 다시 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특별히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산불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압. 아까 현장 기자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속에는 속불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그 속불까지 완벽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지죠. 봄철에 또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네. 종종 발생하는 그런 원인 참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그 원인은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동해안의 지형적인 영향, 그로 인한 강풍에 의한 화재 확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동해안 쪽에 있는 우리 행정관청이라든지 소방관서 네.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 여러 번의 우리가 산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주민들하고 이 합동으로 뭐 훈련도 좀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뭐 대처를 잘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 안전한 네네. 것인가라는 걸 당황하고 그 훈련할 때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신속하게 네. 행정관청에서도 예. 주민들 안전 대책을 잘 또 펼쳐 나가야겠죠. 예, 미리 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 점점 커지고 있고 뭐 날이 좀 밝으면서 많이들 좀 다시 한번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런 산불이 일어났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도 많은 이제 이런 산불 현장이라든지 네. 재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안전하게 조기에 수습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산림의 훼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불이 네. 발생되게 되면은. 근데 그 산불로 인해서 인접 지역, 즉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산불이 옮겨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역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은 산불이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네.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비를 한다든지 또 건축 자재를 내장재 불연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존이 형성돼 있습니다. 100m 존, 200m 존, 500m 존. 그 존에 따라서 불연제를 해야 될 것이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나무를 집 주변에는 심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번 우리가 산불을 좀 교훈 삼아서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좀 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산불이라든지 이런 화재가 막 발생을 했을 때 대피 요령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역시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네. 것이고요. 마을 그룹 형태로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관청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민 대피소로 안전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게 좀 화재 진압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